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가 카카오 택시를 부를 때 이용하는 플랫폼이 카카오티 어플이죠.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 플랫폼의 독과점과 과도한 수수료를 공개 비난한 적이 있는데요. 카카오 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부랴부랴 상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른 택시 플랫폼에도 카카오티 플랫폼을 개방하고 수수료도 낮춘다는 건데요. 이 정도면 독과점 논란이 진정될지, 혁신의 아이콘이 사회적 비난으로 사라지지는 않을지 의문이 많습니다. 분식 회계와 시세 조정 의혹까지 겹쳐 위기를 맞은 카카오. 그 속에서 독과점 논란에 빠진 카카오 모빌리티.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집중 진단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 독과점 논란을 토론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카카오 택시 독과점 논란, 사회적 논란으로 지금 커지고 있는데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걸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이 횡포는 매우 부도덕합니다.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을 시켜가지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이거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되니까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네, 카카오 택시 아주 부도덕하다, 매우 부도덕하다, 반드시 제재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비난입니다. 사실 카카오 그룹 계열사가 지금 100개도 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시세 조정 의혹도 있고요. 과연 사면 초과를 막고 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황용식 교수님, 네. 우리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택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카카오 전체 지금 사면 초과 형국인데 왜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사면초가 네. 엎친 데 덮친 격.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 현재 이제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래서 예. 사법 리스크의 지금 현황을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제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라든지, 콜 몰아주기. 그다음에 이제 경쟁사 가맹 택시를 호출 배제한다든지 이런 문제들로 이제 공정위 제재도 받고 벌금도 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왜 이 카카오가 이 언론의 중심에 있냐면은 이것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시세 조정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페이의 이제 스탁 옵션 문제라든지 또 뭐 먹튀 논란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도 불공정 거래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국민 메신저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성장 속에서 지금 이제 10여 년 지난 시점에서 여러 가지 지금 노이즈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를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꼭 집어서 얘기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요? 저도 경제 경영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례적이다. 예, 그래서 수위가 높았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저 정도로 강하게 나온 사례 좀, 권 교수님, 좀 드물지 않아요? 사실 찾아보기가 좀 어렵죠. 예. 대놓고 특정 기업을 지목해서 예. 상당히 부도덕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매우 부도덕하다. 그 회사는 상당히 당황을 했겠죠.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카카오가 단기간에 급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급성장하는데 플랫폼 기업 특성상 아무래도 이용자와 판매자가 많은 그 소상공인 집중해 있는 시장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가지고 누가 이득을 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용자는 이용자대로, 판매자는 판매자대로 불만들이 좀 얽혀 있었고, 특히나 이번에 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 사업자들이 크게 보면 이해관계자가 네 군데로 분류가 됩니다. 네 군데. 개인 택시 사업자, 법인 택시 사업자, 법인 택시 사업자와 또 근로자, 그다음에 또 이제 일하는 곳 노조 단체들, 각자의 이해관계가 좀 다르고요. 또 택시 요금에 대한 결정권은 또 자치단체가 갖고 있고, 또 호출료에 대한 통제권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딱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뭐 특정 기업이 잘못했다라고 했던 그런 지적들이 좀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권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소상공인들이 하는 곳에 카카오가 진출함으로써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특히 카카오가 하는 사업 영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수님 지금 뭐 계열사가 100개가 지금 훌쩍 넘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열사가 100개가 넘으면 옛날 초대기업처럼 경영 컨트롤 타워가 확실하게 작동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지금 없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카카오는? 그러니까 이제 김범수 센터장의 어떤 경영 철학이 좀 반영된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하고 좀 생소한 용어를 씁니다. 그 그룹이나 계열사를 이 카카오 안에서는 그 공동체라는 말을 써요. 공동체. 네, 커뮤니티라는 말을 써서 예. 그 김범수 센터장이 원하는 것이 이제 100인의 CEO를 육성하겠다. 100명의 CEO를 육성하겠다. 그 얘기는 많은 계열사를 확보해서 CEO들을 많이 C 레벨을 확보하겠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계열사 수 추이를 보면은 이제 2021년 2월에 105개였다가 8월경에 이제 144개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10여 년 전으로 보면은요 실제로 한 26개였어요. 26개. 2014년 정도로 보면은 예. 26개에서 지금 8월에 144개로 봐서는 엄청난 이 계열사들로 덩치를 지금 키우는 건데 예. 이러한 성장 과정이 대부분 이제 M&A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뭐 다양한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이 정말 사이즈를 키워와서 이제 어떤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것이 이제 문어발식 확장 자체가 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아무래도 계열사가 많다 보니까 잡음이 많아서 경영진의 어떤 도덕적 해이라든지 예. 또 그 위에 이제 뭐 쪼개기 상장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올 것이 왔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룹 이런 표현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카카오 계열사들 통칭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데 그러면 그 창업자인 김범수 센터장이 계열사에 미치는 영향력이랄까 이런 게 지금 그렇게 일부러 영향력을 행사를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안 해왔다고 보는 것이 이제 컨트롤 타워를 최대한 배제하자 그리고 자율 경영에 맡기자. 어떻게 보면은 또 지금 여기에 수장들로 포진되신 분들이 창업 초기 단계에서 친했던 또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고 맡기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부작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통제라든지 예. 그 다음에 책임 경영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통제와 책임 경영이 부족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생긴 그 사이에 이제 100개가 넘는 계열사가 늘어나면서 네. 뭔가 일사불란한 이런 지휘 체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인데 자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 택시 이 카카오 택시를 운영하는 회사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인데 자 현재 카카오 택시 사업 구조 운영 구조가 어떻게 돼 있길래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런 독과점 논란이 생긴 겁니까? 현재 상황은 어때요? 그럼 이제 전국에 택시 사업자들이 있죠. 법인 택시 사업자가 있고 네. 개인 택시 사업자가 있고 다 해서 25만 대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약 한 20만 대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그 20만 대가 길에서 손을 들고 택시를 잡는 사람은 요즘 찾기 어렵잖아요. 다 이게 그러니까 푸는 이용자가 거죠? 대부분 플랫폼에서 호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카카오에서 호출하는 그 호출 점유율이 예. 95%입니다. 호출 그러니까 점유율이? 택시 이용자의 95%가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해서 택시를 호출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카카오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가맹 택시가 있고 가맹 택시. 예. 수수료를 가져가지 않는 비가맹 택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비가맹 택시는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격이 되니까 아무런 매출이 없는 반면에 가맹 택시는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예. 이쪽으로 호출을 많이 내려주면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잖아요. 가맹 택시에 호출을 많이 내려주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가맹 택시 있는 분들이 택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용자와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를 호출해서 연결해 주는 것이지 왜 당신들의 가맹만을 우선 호출해 주느냐 이런 불만을 제기를 했었고요. 콜 몰아주기 문제가 그렇죠. 이게 있는 우선 거죠? 호출, 우선 콜 호출. 몰아주기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거를 공정위가 조사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그런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하더라. 아. 그래서 이제 과징금을 250억 원 정도 물렸고 예. 카카오는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리즘까지 공개 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택시 업계에서는 그거는 명분에 불과하고 예. 이면에서는 다 먼저 호출해 주더라. 그런 것들이 이제 입증돼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가맹 택시에 콜 몰아주기 때문에 공정위에 지금 과징금을 받았잖아요. 이제 부과받았죠.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게 굉장히 좀 불공정한 게 분명한 겁니까? 가맹 택시에 몰아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플랫폼 기업이 결국에는 어떤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초반에는 많은 이제 가입자를 불러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냥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뭐 서버부터 시작해서 기술 개발 모든 거에 이제 카카오 같은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거의 1,000억 원 정도 들었다고 들었는데 기술 개발만 해도 기술 개발에만 해도. 여러 또 투자자들도 또 있었고요. 예. 그런 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인데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료로 다 개방을 해 버리면은 또 안 되다 보니까 나름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좀 더 특혜를 줄 수 있는 가맹 택시들, 가맹 택시. 가맹 택시들로 하여금 좀 더 어드밴티지를 갖게 되고 거기서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이 사업 구조가 예. 좀 약간 특이해요. 그래서 어떻게 특이해요? 한번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사업 구조를 보시면은 예. 운수회사가 실제로 운임의 20%를 이제 KM 솔루션에다가 줘야 됩니다. KM 솔루션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자회사입니다. 100% 자회사고요. 매출액의 20%. 네. 그래서 이 20%를 주고 그다음에 KM 솔루션은 이제 이 운임의 한 20%를 다시 카카오 모빌리티 네. 모회사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다시 아까 그 20% 기억하시죠? 그게 네. 거기서 16에서 한 17% 정도를 다시 이 택시에게 줘요. 가맹 택시에게. 가맹 택시에게. 그럼 실질적인 수수료는 대략 한 4%, 3% 정도 되는 건데 예. 이러한 구조가 좀 뭐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반납하는 16, 17%가 뭐 이제 뭐 광고료라든지 뭐 홍보, 마케팅료로 다시 돌려주는 거다. 그러니까 택시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그 랩핑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뭐 광고도 붙이고 다니고 막 하니까. 근데 어쨌든 실질적인 수수료는 한 3에서 4% 정도 되는데 예. 이것이 이제 실제로 카카오 모빌리티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운임의 20%의 매출, 그 수수료 그걸로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이제 좀 과다하게 매출액으로 잡히는 것과 또 분식회계에 대한 약간 의구심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분식회계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군요. 네. 20%를 받고 다시 16에서 17%를 돌려주는 그쵸. 그래서 매출을 부풀렸다 그렇죠. 이렇게 분식회 의혹이 있는데 여튼 요 차이를 보니까 3 내지 4%, 뭐 중간 치면 3.5%라고 네. 치고 네, 실질적인 수수료. 네. 이 수수료 실질적인 카카오 모빌리티가 받는 실질 수수료 3.5%가 좀 과도한 거예요? 플랫폼 업계에서는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다. 왜냐하면 이제 경쟁, 뭐 경쟁이라고 해봐야 워낙 그 2위 사업자가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는 한 2%대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대는 꽤 비싼 거다라고 보는 거고 예. 좀 전에 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00원의 요금이 나왔는데 예. 200원을 먼저 가져가고 광고비로 170원을 되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 연결 재무제표상은 매출액 200원이 잡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금감원에서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본 거고 카카오에서는 우린 대신 광고비로 되돌려준 거니까 이 매출액 갖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방금 그 뭐 분식회계 문제는 참 저희가 뭐 깊이 다룰 일은 아니지만 카카오 정도 되면 대형 회계법인에 내서 그런 회계를 다 맡겼을 텐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 회계법인들이 매출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잡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뭐 이걸 분식회계로 딱 지금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제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뭐 세간의 의혹도 있고 이것이 정상이냐 하는데 실제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는 또 그런 분들 이제 아마 시중에 뭐 그 서점 같은 데 가서 비즈니스 모델 하면 한 그 뭐 200가지 막 150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걸 이렇게 다 일일이 보면은요. 예. 정말 이 플랫폼 기업이나 이 벤처 기업들이 어떻게 수익 모델을 창출할지에 대한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자로서도 그게 엄청 재미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택시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이제 공공재처럼 돼버려서 실제로 뭐 공공재라도 할 수 있지만 예.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처럼 우버라든지 이런 뭐 그랩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이 없는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그 과거에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흘러서 타다까지 하고 결국에 카카오 모빌리티까지 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공공재의 약간의 냄새를 나고 착한 기업이란 사회적 기업에 공공으로 무료를 하는 것과 동시에 돈을 수익을 내야 되는 그 어떤 이중고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약간의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기형적인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이제 뭐 전문가 입장에서의 전 생각입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택시 사업에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있습니까, 교수님?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택시 사업에서 크게 버는 돈은 많지 않고요. 오히려 대리운전 쪽에서 대리운전 상당히 쪽에서. 많은 수익을 거두는데 왜냐하면 네. 택시 요금은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많이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반면에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많을 때는 요금이 올라가고 이용자가 적을 때는 요금이 적고 즉 탄력 요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리 쪽에서 많은 수익을 거둬가고 있는 거죠. 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항상 문제는 이제 택시에서 비롯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예.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법률상. 음, 그런데 성격상 대중교통으로 법률로 묶어놓은 거예요. 아, 그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요금의 결정권을 정부가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자체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공공재의 성격으로 종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률상은 또 대중교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도 이게 공공재도 아니고 대중교통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인식은 공공재인데 공공재인데 법률상은 실제로 대중교통이 법률상은 아니니 대중교통이 아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수익을 가져갈까를 고민을 했던 거고 예. 이제 이 여기에서 수수료를 매기고 뭔가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흔히 말하는 비가맹 택시, 비가맹 네, 택시. 비가맹 예. 택시 입장에서는 가맹 택시가 우리가 말하는 그림 그려져 있는 카카오 T 택시죠. 블루, 그렇죠. 블루 그거죠. 네. 그게 아닌 건 비가맹 택시. 네네. 그냥 우리 뭐 흔히 보면 편의점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맹 택시는 자기가 돈을 부담을 하고 우리가 그 T 가맹 택시 부르려면 소비자들은 3,000원인가 그렇죠. 호출료 뭐 1,000원 또는 3,000원을 더 내기도 하죠. 예. 때로는. 예. 근데 호출료가 없을 때도 가맹 택시를 우선 호출해 주더라라는 게 이제 비가맹 택시 쪽의 주장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됐던 거고. 음,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어디서 수익을 가져가야 될지 대단히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 요금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게 결국 이용자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제 또 그런 또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네. 이용자들은 카카오 T 이 가맹 택시를 부를 때 3,000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택시 이용료는 좀 올라가긴 합니다. 네, 올라가는 대신에 이제 예를 들면 연식이 얼마 안 된 예. 택시가 온다든가 아니면 소비자들이 평가했을 때 평가가 좋은 점수를 받은 택시 기사분이 온다든가 이제 그런 반응이 있어서 이용자들은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요? 네네. 이용자들은 가맹 택시를 부르는데 조금 돈을 더 내지만 편리성은 높아졌다. 예전에는 길거리에 한참 기다려야 했지만 지금 부르면 택시가 온다. 이런 서비스는 좀 혁신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택시가 플랫폼 안에 들어오면서 소비자들에게 편익을 주게 된 그런 것인데 아까 권 교수님이 얘기하신 어떤 그 카카오 블루라든지 그 가맹 택시에 대한 어떤 그 순수한 어떤 그 메커니즘에 의하면은 어떻게 보면 비가맹 택시들을 했을 때 호출했을 때 비가맹 택시들에게도 아니면 거리가 이제 최적의 거리, 가장 가까운 간 거리. 거리에서 와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맹 택시를 좀 몰아줘야 되다 보니까 좀 지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멀리 있는 가맹 택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일반 호출을 해도 좀 늦게 오게 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무료로 물론 제공이 되는 이 호출 중개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도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많은 불만이 있는데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대통령이 이렇게 워낙에 강하게 비판을 하니까 뭔가 대책을 내놓는데 다른 택시 플랫폼에 카카오 T 플랫폼을 개방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수수료 아까 얘기한 3 내지 4%, 3.5% 정도 이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는 것 같아요. 아직 확정한 건 아닙니다만, 네네. 자 이런 카카오 모빌리티의 응급 처방이라고 해야 되나? 이 대책은 어떻게 이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낮추는 거는 뭐 이미 예상됐던 거고요. 수수료를 낮추는 거는 네, 이제 다른 플랫폼에 개방한다는 개방한다는 게 거. 어떤 이건 뭐- 의미인지가 좀 해석을 좀 예, 어떤 필요하잖아요. 의미입니까? 예. 그러니까 카카오 앱을 열고 일반 호출을 누르면 카카오 가맹 택시나 이런 택시가 오는 게 아니라 뭐 옆에 타다가 그려져 있고 옆에 우티가 그려져 있고 또 온다 택시가 다른 가맹 택시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다른 가맹 플랫폼 사업자들은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는 형상이 되잖아요. 예. 그럼 그 플랫폼 가맹 사업자들이 다시 카카오에다가 플랫폼 사용료를 일부 좀 부담해야 되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다른 플랫폼 사업자가 카카오 택시 플랫폼에 그 로열티처럼 뭐 좀 그렇죠. 보수를 내야 된다. 왜냐하면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용자가 매칭이 됐으니까 오, 오히려 이용자한테 부담 지우는 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한테 비용을 부담 지울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 그 플랫폼 사업자는 그 비용을 또 어디선가 만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택시 타는 분한테 부담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뭔가 수수료 쪽을 더 높인다든가 그 회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카카오는 수수료를 내린 효과가 생기지만 다른 경쟁 플랫폼은 수수료를 높이는 효과가 생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지금 카카오티 플랫폼을 다른 택시 플랫폼에 개방한다는 게 된다면 소비자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는 거 아닌가? 택시 사업자들끼리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뭐 아무래도 지금 소비자들 특히 서울 지역에 아마 지금 딱 연말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아마 강남역 예를 들자면은 11시, 12시 저녁에 회식 많고 예. 막년에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택시 잡기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네. 택시 잡기 지옥입니다. 아무리 플랫폼 갖고 호출을 해도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법인 택시의 어떤 기사 수가 이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한 13만 명이었다가 네. 2023년 최근에 7만 명까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택시 이용 건수 추이도 계속 줄고 있는 것이고 네. 요금은 요금대로 또 오르고 소비자 물가는 또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택시의 어떤 그 사용자 입장에서의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선택지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권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예. 뭐 우티라든지 다른 경쟁사들이 이 플랫폼 안에 들어온다면은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좀 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들.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다른 플랫폼 예를 들자면은 우버라든지 우버. 그랩이라든지 이런 뭔가 대체제가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다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타다까지도 이제 내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의 천하가 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기사님들이 카카오 모빌리티도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네요. 하니까 예.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플랫폼 없이 그냥 길에서 손 내밀고 잡아야 되는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좀 생각을 하게 되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걸 택시 기사님들은 원하는 네, 것이다. 소비자들은 다릅니다, 생각이. 지금 황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버 그리고 타다 뭐 나름의 혁신 서비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발을 못 붙였잖아요. 예. 이런 서비스들이 좀 발을 붙여서 좀 영업을 제대로 했더라면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과점 논란은 조금 생기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 당시에 이 자가용 승차 공유와 택시의 갈등이 있을 때 조정위원이었습니다. 예. 역사를 잘 알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해법은 뭐였냐면 자가용 승차 공유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기 전에 택시 쪽의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 이쪽의 규제를 풀어서 이걸 먼저 해보고 안 되면 이걸 하자라는 거였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가맹 택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맹 택시 제도를 만들어놨더니 이제는 이제 택시 업계, 이제 공급자 간에 누구는 가맹이고 누구는 비가맹이고, 예. 근데 비가맹 택시가 가맹을 하고 싶어도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가맹 택시로 호출하는 사람들 돈을 좀 더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식 제한도 좀 있고, 그다음에 운전자 연령도 좀 일부 제한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안전하게 그만큼 또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공급자 간의 갈등이 이제 지금 불거져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와서 다시 자가용 승차 공유를 무언가 제기하려면 택시에 대한 선제적 제도적 조치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만 이게 공감대를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택시 문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아무도 손을 안 대려고 했다는 것은 택시 가격, 요금, 택시 서비스의 획기적인 어떤 걸 바꿔야 되는데
손 안 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워낙 여기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이해 갈등이 상당히 골이 깊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치단체,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이해관계자들, 그래서 공론화를 한번 만들자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평행선을 걷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국민들의 이동 서비스의 질은 지금처럼 뭔가 또 분쟁이 생기면 안 좋아지고 다시 뭔가 땜질 처방을 하면 또 잠깐은 반짝했다가 예. 또 안 좋아지고 계속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혁신 서비스라고 하는 아까 말씀 자가용 승차 공유 우버 또는 타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제대로 이게 활용이 참 안 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모빌리티 혁신은 좀 기대하기가 우리 산업에서 조금 어려운 지금 사정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제 네. 그 타다라든지 우버라든지 그때 이제 택시 업계의 반발이 엄청났죠. 예. 그래서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택시 기사님들의 그런 반발이 심해서 그래서 아마 권 교수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도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또 환경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런 그 쉐어링하는 그 플랫폼이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거고, 예. 그리고 정말 그래요. 저도 외국에서 이제 누구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 오시면은 우버 있냐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없다라고 하면은 그럼 뭐가 있냐라고 할 때 딱히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특수한 환경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택시업계 분들의 고충은 알죠. 충분히 알지만. 우리나라의 같은 이렇게 택시 사업자들이 모르겠습니다. 독과점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헤게모니를 주려고 하는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는 이런 구조도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택시 사업자들이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플랫폼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없고 또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결국 이러한 카카오 그 가맹차들 블루 그런 것인데. 근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플랫폼을 구축할 때까지는 많은 기술 개발이 있었고 많은 그렇죠. 규모의 자본 투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수천억의 돈이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1,000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많은 대기업들 실제로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많이 투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 뽑아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또 뭐 가입자라든지 아무래도 가맹 사업은 가맹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많이 늘려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와서 지금 이제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는 또 그런 상황이 왔죠. 그래서 사실 보면 예. 그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에 뭘 요구했냐면 가맹 택시인지 비가맹 택시인지 한쪽만 호출해라. 한쪽만 선택을 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가맹 택시 아니면 비가맹 택시 둘 중에 사업 하나만 해라. 가맹 택시만 하라 뭐 그런 얘기였나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맹 택시 쪽에서 매출이 발생하니까 카카오는 가맹 택시를 하고 싶은데 예. 지금의 이 5만 대 정도 갖고는 부족해요. 가맹 택시가 5만 대에 네, 한 8만 대 정도까지 올라가야 하루에 수익구조. 그렇죠. 하루에 몇 백만 명이 호출하는 그 수요를 받아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8만 대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비가맹을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를 그래서 더 플랫폼을 연 거예요. 플랫폼을 더 확대해서 이용자를 그렇죠. 더 늘리기 위해서 했는데 다른 플랫폼을 개방한다는 건 바로 이쪽에 즉 가맹 택시 숫자가 늘어나기 전까지는 이 오른쪽에 즉 비가맹 택시의 호출을 놓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의도가 같이 들어 있는 거죠. 지금 5만 명의 지금 가맹 택시 5만 대 네네. 지금 좀 늘어오고 있는 그런 예, 추세였어요.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아마 앞으로 가맹 택시에 늘려가는 증가 속도를 상당히 가파르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게. 네. 그러면 앞으로 조금 이런 택시 사업자들 간의 갈등도 조금 줄이면서 이 서비스 개선, 사실은 택시 서비스 개선 부르는 건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이런 서비스 개선되면서 사업자 간의 갈등 줄이고 그런 좀 조화로운 묘책이 없을까요? 좀?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하루에 그 카카오 같은 경우가 택시 유저가 거의 95%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에서 얘기했던 것도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확실하게 서비스가 차별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가 수수료를 받는 가맹 택시를 운영하면 이용자 만족도도 높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택시 공급자의 서비스도 높일 수 있는데 이걸 같이 호출하게 되면은 아까 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니까 이걸 분리하라고 하는 건데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분리를 하면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거를 사실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플랫폼을 개방으로 가져가고 수수료를 낮춘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맹 택시 숫자를 늘리고 나중에는 아마 분리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용자의 만족도, 공급자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공급자 간의 갈등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한쪽은 확실하게 가맹을 하는 거고 한쪽은 확실하게 비가맹으로 이제 수수료 없이 다른 플랫폼하고 이제 호출 경쟁을 받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택시도 호출이 경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기의 카카오, 독과점 논란의 카카오 택시 과연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관련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